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전역을 해서 현재 이제 요즘 방산 분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조직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 개인적인 어떤 분야에 이걸 활용을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더라. 이제 오늘 그거를 하면서 제가 2016년에 림팩 훈련의 지휘관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지스함하고 그다음에 구축함하고 잠수함과 그다음 P3 해병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800여 명이 같이 하와이에 정박해 있었는데 그런 여건에서 어떻게 협업을 사용했고 그것을 통해서 특히 관리자, 단체장 또는 관리하는 그런 조직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인드 매핑을 처음 접했던 것이 1996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영국에 같이 제가 이제 학위과정 때문에 그때 갔을 때 그분이 토니 부잔이 그 당시에 썼던 마인드 매핑 맵이라는 그런 영문 책자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면서 손으로 그렸습니다. 그때는 중앙에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박사학위를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좀 막막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때 여기에 대해 빠져들었습니다. 너무 개념이 너무 논리적이고 제가 이거 꼭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좀 하다 보니까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또 도중에 수정할 너무 좀 피곤하고 그런 거 이게 어떤 앱으로 나와 있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1996년 말 정도인가 그때 이제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마인드 맵이라고 마인드맨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마인드 젯인지 초기 명칭이 아직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에서 그 회사가 인터넷에 띄워놓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유료 버전으로 사가지고 박사 학위 때 아주 유용하게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마치고 1999년 말 2000년 초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게 다 잘 되는데 한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워드하고는 잘 호환이 되는데 아래 한글하고는 잘 호환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을까 찾아봤더니 오늘날에 이 유명한 ThinkWise가 이제 그 당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때 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2000년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ThinkWise를 사용해 왔으니까 ThinkWise 사용한 경력은 한 24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까지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거를 사용을 하면 박사학위 받는 데는 엄청나게 도움을 받겠구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개인의 어떤 원하는 희망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아시는 분들일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어차피 박사학위 하다면 여러 가지 참고자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맵으로 가지고 있을 때 제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정리하는 것도 특별히 정리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박사학위 할 때는 너무너무나 다양한 그런 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줄 내가 정리하고 지난번에 어디서 내가 어떤 자료를 받고 내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게 어디에 있지? 그걸 찾는 게 사실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가면서 엄청난 자료가 축적되는데 그러면 찾기 바꾸기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검색 기능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거 할 때에는 제가 이제 다른 기능들은 이미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아마 그것도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사용한 지가 거의 한 이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매핑한 것보다 아마 1000단위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사용하고 뉴스 클리핑 같은 거를 계속 하기 때문에 많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국제정치학 관련된 특히 최근에 근무했던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 제가 있을 때 있던 디렉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요즘 미사일에 대해서 어떤 논문을 쓰고 싶다? 명중률에도 관심이 있는데 누가 명중률에서 무슨 이론을 했는데 이 많은 자료들을 어디서 한 가지에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ThinkWise에 탑재된 기능 중에 어떤 디렉토리를 정하면 자기가 유도탄 명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가지만 전부 모아가지고 한 군데에다 딱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에는 그걸로 그동안 내가 정리했던 걸 하면은 너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 제 큰 단점이 정말 게으르다는 겁니다. 너무 게으릅니다. 제가 봐도 게으릅니다. 근데 게으른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내가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자꾸 반복하는 거 싫어하고 이미 있는 거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해당도 해도 되지도 않는데 옆에 같이 들러리로 앉아 있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회의 같은 것도 너무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격 자체가 이제 그런 걸 싫어하다 보니까 자동화 할 수 있는 방법만 보이면 내가 그냥 수동으로 5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자동화를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니까 어떤 때는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내내 일해도 안 될 거를 단 5분이면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을 사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얘기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나 아웃룩이나 그거와 같이 연결해서 하면 엑셀보다도 더 파워풀한 그런 어떤 성능을 줄 수 있는 근데 그게 하면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 처리를 해가지고 아웃풋은 많이 내는데 아웃풋을 많이 내면 위 관리자는 보기에 제가 그 아웃풋을 어떻게 낼까 이런 거에 관심을 제가 노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마에 땀은 안 흘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데 제 관심이 있어서 지금 한국해양전력연구소 아까 그 앞에 그 저하고 함자가 그래도 끝에 참만 다른 이상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상자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또 여러 가지 맵을 해줬지만 여기에도 한국해양전력 제가 이제 1년 반 동안 여기 있으면서 여기도 이것을 각각 클릭하면 전부 다 이어져서 수십 개 수백 개 맵하고 연결되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주요 경험담 중에 하나는 림팩 해군에서 제가 어떻게 생활할까. 여러분이 그 배의 함정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반배죠. 반배가 아니고 정말로 나름대로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기가 힘든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지삼 제가 탔던 배에 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100개 정도 될까요? 한 200개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젊은이죠. 지금 500여 개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저 이지삼을 몇 척 더 만들면 되겠구나. 이거는 농담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생각까지 제가 지금 이제 농담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배에서는 저 밑바닥부터 저 끝에까지 수십 미터가 되면서 각 층마다 하면은 막 건물이 13층 이상 되는 그런 건물이 됩니다. 물속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드러내면 엄청나게 넓죠. 근데 그 격실이 있어요. 근데 이 격실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300여 명 이상이 거기서 생활하고 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격실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하나 찾으려면 그렇다고 계속 마이크에다 대고 누구 이리 오시오. 왜냐하면 이제 한 격실이고 또 보안 문제 때문에 또 휴대폰을 또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수시로 연락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지휘관이 내가 그 밑에 수병까지 뭔가 의사 전달을 하고 지휘방침을 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 더 다집합해. 갑판에 다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집합해 하니까 함장이 아무리 소리치고 다집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는 계속 돌아가고 엔진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엔진을 위한 당직은 계속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밥을 만든 사람은 또 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밥을 만들어야죠. 당직 써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서 3분의 1 빠지고 또 출장 간 사람 어디 간 사람 이렇게 빠지면은 진짜 한 5분의 1, 4분의 1 만나기 힘듭니다. 집합을 해도. 만나면 얘기를 하면 또 그러면 5파트로 나누어서 또 이걸 교육을 시켜줘야 될까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엄청난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이제 쏘이 때는 너무나 이제 일이 이제 힘들 때에는 말하자면은 진짜 하루에 어떤 때는 막 2시간도 자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체력적으로 견디고 없을 때는 하루 종일 저 찾느라고 배에서 그냥 난리가 났는데 그 조그만 격실에 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름에는 전부 다 모여놓으면은 갑판이 여러분에서 배에서 모여서 보면은 세상을 관조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름에는 갑판이 뜨거워요.
그래서 계란도 사실 날계란도 갖다 놓으면 익을 수가 있어요. 여름에는. 근데 거기 몇몇 사람들 앉아있으면 또 장교들 서 있고 부사관 병들 300명에서 모여야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앞에 사용 뒤에 안 들리니까 마이크 설치해야 되죠. 뜨겁죠. 그러면 또 이제 의사 전달하면 함장이 한마디 얘기하고 또 그러면 당직사관이 한 명 하고 부서장이 한 명 하고 전부 다 한마디씩 하게 되면 또 부서별로 또 모이지 않습니까? 그게 또 모여가지고 또 하게 되면은 그 300명이라는 인원이 약 일을 하기 시작할 때는 진짜 2~3시간이 지나가야 이제 그렇게 의사 전달이 되고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금 당직자에 대한 문제나 실제로 밥 짓고 있는 그런 우리 그 인원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데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할 것이냐? 그런 것 중에서 제가 하나를 먼저 하와이에 갔는데 림팩 훈련을 합니다. 제가 전대장입니다. 그게 전대장인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장병들을 800여 명이나 되는 해병대 특수전 병력까지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배에만 갇혀가지고 있다가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왔는데 그게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이냐. 왜냐하면은 제가 국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웃고 그 여유와 그 다음에 문을 열으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길을 가더라도 먼저 들어가라고 또 양보하는 그런 모습, 그런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실제 그 어떤 다른 나라에 이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우리 장병들을 밖에다가 그동안에는 사실 사고 날까봐 나가면 또 술도 마시고 또 외국에 나가면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훈련 준비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끝나는 시간에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정박해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병들을 이제 외출을 하는데 그동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가면 술 마시고 또 낯선 환경에서 잘못하면 사고 나면 하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이제 막다 보니까 이제 술도 못 먹게 하고 못 먹게 자꾸 이제 외출을 막다 보니까 눈앞에 보면 와이키키 비치가 보이는데 선남선녀가 그죠? 이제 그 멋진 그런 아웃핏을 가지고 백사장을 걸으면서 하는 게 보이고 따뜻한 그런 날씨가 보이는데 그걸 얼마나 참기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술을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에 들었다가 금방 들어와야 되니까 아쉬워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 배에서 묶어놓은 그 줄을 타고라도 이제 통금 이후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술 한잔 얻어먹으려고 약간 취한 상태에서 그 바다 떨어지면 잘못하면 죽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패한 게 금주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과감하게 철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가고 싶은 데를 마음껏 나가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제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으니까 어떻게 우리 대원들을,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제 아들이 우리 수병들 나이였으니까 그 수병들의 나이를, 아니면 돈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 내 아들 같은 이 병력들을 어떻게 말하자면 하와이의 이 어떤 문화를 체험을 하게 시킬까? 근데 왜 그러냐면은 부대에서 또 걸어 나가려면 너무 멀고 택시 타면은 거기서 한 번 타도 최소한 한 사람당 30불 이상씩 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요. 걸어가는 것도 비싸고 또 나중에 들어올 때는 또 영어의 문제인데 어딜 내려야 되는지 이것도 좀 애매하고 부대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카카오 택시를 운영을 하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군 본부에 전화해서 교육을 훈련해서 우리 젊은 장교들한테 또 전 젊은 우리 장병들한테 이런 기회를 부여하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미니버스 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거를 40대를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1호차부터 해가지고 협업에다 1호차, 2호차 해가지고 40분까지 딱 적어놓고 이제 당직에 하고 기본적으로 배에 있는 인원만 빼놓고 거기다가 인원해가 1호차 운전자 누구누구 딱딱딱 지정해가지고 조편성을 해서 각 병들 해가지고 2~3명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800여 명 인원들 한 번에 나가면 240명이 나가서 하와이 전체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와이 전체를 그 유적지, 박물관,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비치도 있네. 벌써 오래돼가 잊어먹었네. 하와이를 많이 다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데를 1, 2, 3, 4, 5가 있으니까 협업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것을 배를 다 묶어놨어요. 서버로. 연결을 해서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강감찬함,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잠수함 한 척,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P3나 이제 있고 해병대도 있고, 그러니까 항공전력 또 해서 이제 그걸 엮어가지고 그날 이게 통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차는 뭐 비어 있는지 남아 있는지 이걸 알아기 때문에 이거 협업을 안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덕분에 제 밑에 있는 정보통신 장교들이 많이 고생을 했죠. 그렇지만 그 이득은 엄청나게 장병들한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와이 와이키키 비치에 몇 대가 가 있구나. 알라모나 쇼핑센터는 누가 쇼핑센터 몇 대가 가고 있구나. 이거를 무료로 제공하고 배 앞에서부터 하와이 전체를 무료로 적용하니까 40대가 하와이 전체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몇 대 보내줘, 이쪽으로 몇 대 보내줘. 우리 와이키키 비치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해서 쇼핑센터로 보내줘, 어느 박물관으로 보내줘, 하와이 민속촌으로 보내줘 하면 그것도 미리 예정 시간까지 해서 앞에 그냥 카카오 택시가 대기하듯이 그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지구의 3바퀴 반을 돌았다는데 그게 하여튼 그 정도로 말하자면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 마음에 그 병들이 이제 잘 자라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다시 사회로 가서 멋진 그런 어떤 문화적인 충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했죠. 나름대로 그때 효과를 그래도 많이 봤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것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 10년, 20년 자료를 써보니까 테라바이트로 있는 겁니다. 테라바이트로. 테라바이트 정도면은 기가바이트로면 1000기가바이트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먼저. 그래서 이거를, 이 디렉토리별로 제가 거기에 입사하자마자 바로 이것을 디렉토리로 직관화해서 어느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과거 자료를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렉토리 추출이라든지 또는 그 데이터, 그 디렉토리를 정리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사용을 하면 현재 어떻게 이 조직의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가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를 하나 저기 뉴스 세틀러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관련된 게 또 플러스 사인도 있고 저기에 이제 누르면 어마어마한 또 그 라인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건 다 아는 것들이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논문 쓸 때인데 중국이라는 단어를 쓰면 제가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대국도 이제 국제정치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하게 많아요. 그러면은 중국의 군사 무기 체계를 저걸 클릭하거나 누르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맵으로 또 이어지겠죠. 그래서 물론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여기서 또 제가 이것을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냐면 나누기 아마 기능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무 가지가 많아서 복잡해 주면은 여기 이 디렉토리가 너무 무겁다는 증거니까 그걸 나누기 기능을 이용을 하면 바로 링크를 형성돼서 다시 백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남중국해 이슈를 누르게 되면 남중국해에 관련된 제가 그동안 신문이라든지 최근 이제 중국 필리핀하고 관련돼 가지고 요즘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 클리핑했던 어떤 주소다 핵심적인 거를 이걸 놓고 아티클을 제가 누가 써달라고 요구할 때는 아티클 쓰는데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아티클을 학위하고 논문을 할 때는 보다 더 방대한 그런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지만 어떤 그런 아티클을 평상시에 이렇게 해놨다가 제가 논문을 쓸 때는 진짜 어떤 아티클을 쓰는데도 나름대로 인사이트 있게 그거에 대한 관련 주제를 뭔가 집어넣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렸고요. 하면서 이거는 이제 파워포인트하고 전혀 상관없이 전혀 안 되고 이제 마이메트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워낙 실력자가 많으셔가지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서 하여튼 좋은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남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저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제 국회의원 하신 분이나 청문회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때 이제 답을 요구가 현장에서 물어보잖아요. 이지스가 그 길이가 몇 미터야? 높이가 얼마나 되지요? 그리고 의원이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근데 왜 그분들이 답변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띵크와이즈만 가지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띵크와이즈를 만난 것이 제가 게을렀던 모든 그거를 너무나 효율화 시켜서 일을 하게 만들어줬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색소폰 제가 강사 자격증도 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1급 따가지고 저기 혹시 유튜브 활동할 때 제가 한번 그 링크 한번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다양하게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편인데, 어쨌든 그런 거를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의 자유를 저한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저는 어떤 우리 그 대원들한테 그 주기 위해서 아까 같은 그런 협업을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직 관리하는 데는 진짜 그 사장님들하고 이런 기업에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시면 다른 솔루션이 실제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필요가 없을 정도 진짜 효율적입니다. 제가 이것을 쓰게 되니까 맨 처음에는 부하 대원들이 조금은 이제 생소한 걸 알게 되니까 뭐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하자. 나랑 한번 약속을 하자. 내가 딱 3개월만 너희들하고 같이 쓰고 너희들이 만약에 싫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옛날 방법으로 할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장교들이나 부하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함장님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또 부서장 단을 때 되니까 같이 썼더니 한 3개월 지났더니 무슨 현상이 지나면 그게 어떨 때는 뭐 서버가 좀 오류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냅둬도 막 자기들이 알아서 고칩니다. 그거를. 고쳐가지고 그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그만 없애지 뭐 그러면은 아이고 함장님 이거 다 이게 됐습니다. 이게 함장님 이걸로 하시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쓰다 보니까 본인들도 같이 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옆에 있는 부서가 뭘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 부서에서 뭘 필요하고 이걸 내가 얘기할 때구나 하는 그 부서를 한 맵에서 다 보니까 옆에 하는 사람들의 그리고 또 물론 또 관련자 맵만 별도로 또 만들어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없어서 못해요 뭐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서로 이제 업무 조율이 되니까 이거를 하는데 기업에서 이것을 활용하는데 약간은 좀 기술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직이 좀 따라오게 하고 이것을 상부의 명령이 시간에 어떤 그런 어떤 그 제한이 없이 저 밑에까지 일순간에 해서 그 피드백이 어떻게 기업 사장님까지 머릿속에 딱 들어오느냐. 이거를 나름대로 그 운용하면서 어떤 나름대로 조그만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만 가미가 된다면 이 솔루션만큼은 기업의 어떤 그런 전사적인 그 회사 어떤 관리 솔루션보다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아까 국회의원 제가 말씀했는데 그것만 잠깐 설명하고 제가 이제 경험담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지스 함장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 요즘도 많이 그렇게 하지만 탄도탄 미사일을 많이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탄도탄 미사일로 지금도 이제 국가적인 상당히 이슈가 있지만 그 당시에 이지스함이 처음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함장이 실시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단장이 원스타 이게 해군의 그 배의 지휘관은 대령이 그냥 가장 큰 계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스타가 배에서 자기 배가 아닌데 버튼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눌러서 보고를 하겠어요. 북한에서 탄도탄 몇 살 보고했고 고도가 얼마고 현재 방향이 몇 도 몇 나트로 날아가고 있고 현재 뭐 스가로 해협을 가는지 뭐 어디 떨어질 것 같은지 이런 데이터를 화면에서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은 제 위치관들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령이지만 이거에 관심 있는 게 내셔널 레벨 저기 우리 최소한 이제 우리 옛날에 청와대 그 레벨이나 또 최소한 국방부 합참 이런 분들이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그런 분들이 상황에 있으면은 그분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해야 되는데 계급은 대령이지만 할 수 없이 직접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대령 계급도 낮은 계급은 아니지만 장관님이나 이런 분께 이제 보고를 드리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겠어요. 근데 막 떨리지. 그러면 어떨 때는 이게 그래도 막 이게 마우스도 이게 막 잘 떨려서 잘 조절도 안 되지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긴장하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것도 이게 라이브 방송이에요. 라이브 방송 여러분 많이 안 해보시지 않습니까? 라이브 방송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 라이브 방송으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센서가 되게 화면이 눈이 작아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 그 나이 되면은 돋보기를 좀 써야 되는데 돋보기 쓰고 장관님한테 돋보기 쓰고 이렇게 좀 내려서 이렇게 보고할 수가 없잖아요. 화면에서 그 위성을 통해서 이게 장비를 통해서 이제 그 화면이 직접 이렇게 그때 국방부나 여기까지 가는데 장관님이 딱 앉아 있는데 눈을 바로 보시겠나요? 그러면 거기다 눈을 보고 딱 제가 필요한 말만 군더더기 없이 일사천리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국회의원들께서 누가 물어보면 그걸 일사천리하게 어떻게 그 답변을 하냐 이거예요. 제가 생각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띵크와이즈 몇 세트 사가지고 보좌관도 쫙 깔아주고 해서 협업활동하면은 그냥 할 때 그냥 옆에서 써주면 하루 실시간으로 뜨잖아요 답변이. 그거 보면서 제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위 상황실에다가 각 해가지고 대잠전, 대공전, 대함전 이 지휘관 밑에 옆에다가 너는 침노 성년만 보고해. 너는 저기 고도만 보고해.
너는 뭐만 입력해? 너는 지역 스가루 해협이지 어디 떨어지고 너 탕차가 어디게? 그 시나리오를 딱 정리해가지고 자기 칸 적는 데만 딱 해가지고 마인드 매핑을 만들었죠. 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든지 함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거기다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관님 딱 눈을 보고 이제 그거를 제가 쫙 가가지고 그냥 말이 그냥 거침이 없잖아요. 실시간에. 근데 막 너무 정보도 많고 하나도 거침이 없이 보고가 되니까 참 원활하게 이제 보고가 끝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시간의 어떤 정보를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이 어떤 띵크와이즈에 대해서 한번 기능을 분명히 아주 공부를 하시고 하면 엄청난 그런 어떤 효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어떤 기업이 이 기업이 그 사내하면서 사내의 어떤 그런 소통을 관리하고 이걸 또 데이터베이스로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후임자한테는 그냥 이거 맵을 그냥 딱만 해주면은 인계 인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딱 전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동안 히스토리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이 앱을 이 프로그램 만난 것을 참 행운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인데.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제가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면서 저보고 어떤 때는 제가 이대령이 나한테 엄청나게 전생에 뭐 이렇게 빛을 진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도 이제 덕담으로 저한테 해주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간도가 우리나라 땅입니까? 아니면 지금 중국 땅이고 러시아 쪽에 들어가 있어요. 러시아 땅이고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대한민국 땅이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영토의 기준은 뭐 국제법 하는 국제법을 따지고 뭐 역사를 따지고 어쩌고 그러는데 다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대가 거기를 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영토의 경계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간도와 러시아, 중국 군대가 가고 있겠지만 중국 땅이고 러시아 땅입니다. 저희가 그걸 다시 우리 군대가 가면 저희 땅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 독도를 탐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거기를 접근할 수 있고 접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인 겁니다. 근데 일본 자위대가 만약에 거기를 접안할 수 있다면 그건 일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신뢰와 이런 신뢰와 합쳐서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이 협업을 제가 이제 많이 후배들한테 가르쳐 놨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지휘관이 되니까 이게 효율성이 너무 좋으니까 협업 좀 해. 그거 좀 설치하고 좀 해와.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는 친구마다 저보고 저게 옛날에 그 함장 하실 때 옛날 전대장 하실 때 썼던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후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후배들이 이제 언젠가 크면 뭔가 여기에 공헌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최근에 이제 벌써 투스타까지 달고 있는 분이 생겼고 그분이 나중에 참모총장 되면 저는 눈에 뻔합니다. 아마 그걸로 회의하겠다고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 어떤 그 대한민국의 어떤 기능적 영토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적 역할과 우리 띵크와이즈가 주는 어떤 그런 능력과 그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 강군으로 분명히 나아갈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신 대표님과 신테크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